지훈아, 오늘은 어떤 날이더라? 창밖에서 들어오는 따스한 봄볕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옛날 사진첩을 넘기던 할머니 이순자는 갑자기 달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중학교 2학년 손자 지우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화요일이에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학교 다녀와서 장 보러 가기로 한 날이잖아요. 지우는 말끝을 흐리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할머니가 기억을 잃어가는 속도만큼 지우는 더 빠르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죠. 작년에 할머니가 처음으로 가스불을 끄지 않고 나가셨을 때부터 지우는 자신이 이 작은 가정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고, 그랬지. 우리 지훈이가 이제 다 컸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지훈은 할머니의 눈빛에서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도 알고 계셨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이것을 초기 치매라고 했습니다. 지훈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단어였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학교 다녀와서 시장 가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줄게. 할머니의 말에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 지우는 힘을 낼 수 있었죠. 할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예전처럼 지훈을 챙겨주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할머니가 물건값을 2번 내려고 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 할머니 요즘 좀 이상해. 손자 혼자 키우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불쌍하네. 치매 할머니랑 산다면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지우는 동네 골목길에서 이런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시장 과일 가게 앞에서 오 여사와 다른 아줌마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죠. 지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어제는 편의점에서 우유를 들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 계산도 안 하고. 권 사장님이 3번이나 부르고 나서야 아이고 하면서 돈을 냈대. 오 여사의 말에 다른 아줌마들이 혀를 찼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지 생각에 잠겨 있었을 뿐인데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13살 소년의 항변이 어른들의 세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텔레비전 앞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바빴어요. 손이 쉬는 법이 없었죠. 지훈을 위한 목도리, 장갑, 때로는 인형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흐려져도 손끝의 솜씨만은 여전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훈이 왔구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할머니. 지훈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좋지 않은 날이 더 많았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친구들은 가끔 치매 할머니네라고 놀렸고 선생님들은 지훈을 불쌍하게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 할머니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시장 가야지. 내 지갑이 어디 있더라. 할머니는 갑자기 뜨개질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우는 이미 할머니의 지갑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죠. 텔레비전 및 서랍에 항상 넣어두시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지갑 어디에 두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스스로 기억해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맞다. 텔레비전 및 서랍. 그 순간에 할머니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지훈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많은 것을 기억하고 계셨고 지훈은 그 기억들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따스한 봄날, 할머니와 손자의 작은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뒤흔들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기 때문이죠. 시계를 보니 5시 30분,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얼른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부엌에서는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김밥 재료들이 놓여 있었죠. 아이고, 깼구나. 오늘 내 소풍 아니냐? 김밥 싸줘야지. 지우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풍은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또 날짜를 혼동하신 겁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 소풍은 다음 주예요. 오늘은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에요.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김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흐려지더니 이내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듯 씁쓸하게 웃었죠. 그래, 아이고, 또 헷갈렸구나. 미안하다, 지훈아.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이 지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지훈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지훈의 전부였죠. 그런 할머니가 자신의 기억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지훈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래도 김밥 좀 싸주세요. 오늘 도시락으로 가져갈게요. 지훈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김밥을 만들었고 평소보다 일찍 아침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먹으며 문득 말했습니다. 아, 우유가 다 떨어졌네. 지훈아, 학교 가기 전에 우리 편의점에서 우유 한 통만 사올게. 지훈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할머니는 가끔 계산을 잘못하거나 물건값을 2번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독립심을 존중해주고 싶었기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우는 창가에서 할머니가 골목길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등굣길에 할머니가 무사히 돌아오셨는지 확인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후 지우는 학교에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오 여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은 뭔가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는 듯 상기되어 있었죠. 지훈아, 큰일 났어. 너희 할머니 편의점에서 우유 훔쳐서 지금 난리 났어.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우유를 훔쳤다고?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으니까요. 지훈은 가방을 내던지고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할머니가 서 계셨고 편의점 주인인 권 사장이 손가락으로 할머니를 가리키며 소리치고 있었죠.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우유 들고 그냥 나가셨잖아요. 이게 몇 번째입니까? 할머니는 어깨를 움츠리고 계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번에도 그랬다던데. 치매라더니 진짜였나 보네. 손자는 어쩌려고 저러지?
지우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당황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아, 나 우유값 냈는데. 할머니의 말은 흐려졌고 주변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권 사장은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냈다고요?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계산대도 안 거치고 그냥 나가셨다고. CCTV도 있어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겠지만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권 사장님, 할머니가 깜빡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계산할게요. 하지만 권 사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내가 봐주고 넘어간 거야. 근데 이젠 너무 심하잖아. 가게 물건이 자꾸 없어져. 주변에서 오 여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시장에서도 가끔 물건 집어들고 계산 안 하고 가시는 거 봤어요. 다들 불쌍해서 말 안 했지. 지우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결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억을 잃어가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할머니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도둑이 아니에요. 그냥 깜빡하신 거라고요. 지훈의 외침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더 많은 수군거림이 시작됐죠.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우유값을 지불했습니다. 권 사장은 돈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다음부턴 혼자 오지 마세요. 지훈이랑 같이 오든가. 그 말은 마치 할머니가 아이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훈의 손을 꼭 잡고 걸어올 뿐이었죠. 집에 도착해서야 할머니는 굵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할미가 미안하다. 정말 훔치려던 게 아니었어. 계산했다고 생각했는데. 지훈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오신 할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지훈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날 밤 지훈은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할머니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 드리겠다고.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특히 할머니가 밤새 베개를 적실 정도로 우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학교 교문 앞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수군거리다가 지훈을 보고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야, 걔 할머니 편의점에서 물건 훔쳤대. 진짜? 치매라며? 쟤네 할머니 완전 동네 소문났대. 귓가에 들려오는 대화 조각들이 지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문이 벌써 학교까지 퍼진 걸까요?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평소 늘 함께 다니던 친한 친구 민수마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기, 야, 지훈아. 괜찮아?
교실 뒤편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온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반에서 늘 조용히 책만 읽던 수진이었죠. 지우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첫 교시가 시작되고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은 평소와 달리 지훈을 특별히 바라보셨고 수업이 끝난 후 불러 세웠습니다. 지훈아, 집에 할머니 잘 계시니? 어제 일 때문에 많이 힘들지? 선생님의 말에 지훈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죠. 네,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깜빡하신 거예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더 이상 학교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할머니가 더 걱정하실 테니 꾹 참고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점심시간, 평소라면 친구들과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훈의 주변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처럼 모두가 거리를 두었죠. 지훈은 홀로 급식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할머니가 걱정됐습니다. 혹시 집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지훈은 시장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평소엔 반갑게 인사하던 시장 상인들이 오늘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죠. 저의 할머니가 편의점에서 물건 훔쳤다며? 세상에 애가 뭘 배우겠니? 불쌍해라, 손주 키우다 정신이 나갔나 보지. 지우는 귀를 막고 뛰고 싶었지만 오히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할머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기억을 잃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방구 앞을 지나칠 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문방구 아저씨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잠깐 들어와 봐. 지훈은 조심스럽게 문방구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 일 다 들었다. 세상에 쯧쯧, 사람들이 참 말이 많더구나. 근데 말이야, 권 사장이 그런 말하는 거 이상하다. 지훈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권 사장네 편의점, 요즘 물건이 자주 없어진다는 소문이 있거든. 근데 그걸 내 할머니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 좀 이상한 일이지. 지훈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일까요? 진짜인가요? 그럼 CCTV 확인하면 되잖아요. 문방구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 사장이 그걸 보여주겠니? 게다가 내 할머니가 깜빡하신 건 사실일 테고. 쉽지 않을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훈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셨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훈은 할머니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지훈은 할머니가 또 혼자 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문방구 아저씨가 그러는데 권 사장네 편의점에서 물건이 자주 없어진대요. 우리 할머니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마르고 주름진 손으로 지훈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훈아, 할미가 말이다. 나 정말 계산했던 것 같은데. 아니 했어. 했어. 할머니의 눈빛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훈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마른 등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권 사장을 만나 CCTV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겠다고요.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우유 사올게요. 할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할머니가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할머니를 지켜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 지우는 여러 상황을 예상하며 준비했습니다. 권 사장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지, CCTV에 정말 할머니가 계산 없이 나가는 모습이 찍혔다면 어떻게 할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권 사장은 카운터 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오자 그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은 심호흡을 한 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CCTV 좀 확인하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정말 계산 안 하고 나갔는지 보고 싶어요. 권 사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내가 왜 그걸 너한테 보여줘야 돼? 그리고 내 할머니가 계산 안 한 건 내가 직접 봤어. 지우는 굴하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문방구 아저씨가 그러는데 여기 물건이 자주 없어진다고 하던데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권 사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뭐, 그런 소문 퍼뜨리고 다녀. 당장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지훈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권 사장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았죠.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득 시장 입구에 있는 파출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무뚝뚝한 표정으로 순찰을 도는 김 반장이 있었죠. 경찰의 도움을 청해볼까? 하지만 이런 작은 일로 경찰이 나서줄까?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할머니를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내일 학교가 끝나면 파출소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경찰이 이런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파출소 앞에 도착했을 때 김 반장은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늘 무뚝뚝한 표정으로 시장을 순찰하던 그 사람이었죠.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김 반장님. 김 반장은 돌아보며 눈을 찌푸렸습니다. 담배 연기를 후 내뿜으며 말했죠. 왜? 무슨 일이야? 지우는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할머니를 생각하니 용기가 솟았습니다. 제 할머니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김 반장은 담배를 땅에 비벼 끄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었다. 편의점 우유 사건 말이지? 그건 경찰이 개입할 일이 아니야. 내 할머니가 실수로 계산을 안 한 거잖아. 지우는 굴하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계산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권 사장님이 CCTV도 보여주지 않고 할머니를 도둑이라고 몰아갔어요. 김 반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애야, 들어봐. 이건 경찰이 나설 일이 아니야. 작은 동네 문제는 동네에서 해결해야지. 그리고 내 할머니가 치매라면서
기억을 혼동했을 수도 있잖아.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이요.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 오해받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김 반장은 잠시 지훈을 바라보더니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저었죠. 미안하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파출소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할머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훈이 들어오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지훈이 왔구나.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지훈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겠네요, 할머니.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먹으며 지훈은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가끔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죠. 응, 괜찮아. 할미는 괜찮아. 하지만 그 말과 달리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지우는 문득 할머니가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빨리 부엌을 나와보니 할머니는 손에 사진첩을 들고 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사진첩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지훈의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할머니, 왜 우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을 시작하셨죠. 지훈아, 할미가 말이다. 요즘 머릿속이 자꾸 헷갈려. 뭘 했는지 안 했는지. 가끔은 내 아버지를 불러야 할지, 내 이름을 불러야 할지도 헷갈리고.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알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 편의점에서 나 정말 계산했다고 생각했어. 우유를 들고 카운터에 갔고 돈을 냈고 그렇게 기억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며 말씀하셨죠. 아, 생각났다. 내가 계산대에 갔는데 거기 있던 알바생이 괜찮으세요, 할머니. 이건 서비스예요 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하고 나왔지.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할머니의 혼란스러운 기억일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말요? 알바생이 그랬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젊은 남자애였어. 얼굴에 여드름이 있었던 것 같아. 지훈의 마음속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할머니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입니다. 할머니, 확실해요? 정말 그 알바생이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채소 가게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편의점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구나. 지훈의 희망은 순간 사그라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가 다시 눈을 크게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맞아. 편의점이었어. 내가 우유를 들고 계산대로 갔는데 그 알바생이 할머니, 이거 계산하셨어요 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돈을 냈는데, 아니, 이미 냈다고 한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무언가 단서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알바생, 그리고 계산에 관한 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할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할머니는 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작게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우리 지훈아. 넌 할미의 자랑이야. 그날 밤 지훈은 할머니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알바생이 정말 뭔가 이상한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할머니의 혼란스러운 기억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우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다시 한번 시도해야 했습니다. 내일 다시 파출소에 가봐야겠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기억에 대해 말해봐야지.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지우는 내일이 더 나은 날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지훈이 차려준 아침을 보고 미소를 지었죠.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할미가 뭐가 부족하겠니? 지훈은 할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꼭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지만 지훈은 귀를 막고 수업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늘 방과 후에는 다시 파출소로 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죠. 학교가 끝나자마자 지훈은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단단한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 그리고 편의점 알바생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김 반장은 서류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또 왔니? 어제 말했잖아. 이건 경찰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지훈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가 어제 중요한 것을 기억해내셨어요. 편의점 알바생이 할머니에게 뭔가 이상한 말을 했대요. 할머니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알바생이 이미 계산하셨어요. 또는 서비스예요라고 한 것 같다고요. 김 반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지훈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근데 내 할머니 기억이 확실해? 치매가 있으시잖아.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확실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진실의 조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머니 기억이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할머니는 절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김 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그 편의점에서 몇 번 신고가 들어왔어. 물건이 자주 없어진다고.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CCTV 확인만이라도요. 김 반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경찰이 가서 CCTV 달라고 할 순 없어. 영장이 필요하고 이 정도 사안으로 영장을 받기는 어려워. 지훈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또 다시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것 같았죠. 하지만 김 반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 수는 있겠네. 사적으로 말이야. 권 사장은 내 동창생이기도 하고 지훈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도움의 손길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김 반장님. 김 반장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약속은 못해. 권 사장이 보여줄지 거기서 뭘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만약 내 할머니가 정말 계산을 안 하신 거라면 그땐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가보실 건가요? 오늘 저녁에 순찰 도는 김에 들를게. 내일 오후에 다시 와봐. 지우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확실한 약속은 아니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할머니에게 이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할머니는 더 상처받으실 테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훈이 들어오자 할머니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왔구나. 학교는 어땠어? 지훈은 할머니 옆에 앉아 방학 숙제에 대해, 급식에 대해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죠. 할머니, 어제 편의점 알바생 이야기 하셨잖아요. 좀 더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리려는 듯 했죠. 그 아이가 내게 말했어. 할머니, 이거 이미.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게 고통스러운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할미가 이렇게 쓸모없어져서.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조금씩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맞다. 그 아이가 내게 할머니, 이거 이미 계산하셨어요 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아직 안 했는데?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라고 했어.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이 구체적으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냈나? 아니면, 모르겠다. 지훈아, 할미 머리가 아파. 지훈은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게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내일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할머니는 일찍 주무시러 가셨고 지우는 혼자 거실에 남아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김 반장님이 꼭 단서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다음 날 학교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시계만 바라보며 파출소에 갈 시간을 기다렸죠. 마지막 종이 울리자마자 지우는 급히 가방을 챙겨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김 반장은 마치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왔구나. 들어와. 지훈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반장은 책상 앞에 앉아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편의점에 갔었어. 지훈은 숨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뭐 발견하셨어요?
김 반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권 사장이 CCTV를 보여주긴 했어. 근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상한 점?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상했는데요? 김 반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가 우유를 들고 계산대로 가셨어. 그리고 알바생과 대화를 나누셨지. 근데 그 다음이 이상해. CCTV 각도가 약간 가려져서 정확히 뭐가 오갔는지는 안 보여. 하지만 내 할머니가 분명 지갑을 꺼내신 것 같았어. 지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정말 계산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김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김 반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알바생이 그날 저녁에 갑자기 사표를 냈대. 권 사장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그냥 나갔다는 거야.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바생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이것은 분명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알바생이 뭔가 이상한 일을 한 걸까요? 김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 다른 날 CCTV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알바생에 대한 정보도 알아볼 거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할머니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 반장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어. 하지만 내 할머니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그건 바로잡아야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희망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집에 돌아온 지훈은 할머니에게 김 반장의 도움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오는 것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죠.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두 사람 모두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지우는 학교를 마치자마자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김 반장이 무슨 소식을 가져올지 궁금했죠.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김 반장은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 안녕하세요. 김 반장은 고개를 들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훈아, 앉아봐. 중요한 발견을 했어. 지훈은 긴장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반장은 컴퓨터 화면을 지훈 쪽으로 돌렸습니다. 여기 봐. 이게 내 할머니가 편의점에 갔던 날 CCTV야. 자세히 볼게. 김 반장이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화면에는 우유를 들고 계산대로 가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알바생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할머니는 분명 지갑을 꺼내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봉투 없이 우유만 들고 나가셨죠. 봐, 할머니가 분명 돈을 내셨어. 근데 알바생이 계산대에 돈을 넣지 않았어.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서는 알바생이 주변을 둘러본 후 할머니가 준 돈을 계산대가 아닌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김 반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멈췄습니다. 내가 다른 날 CCTV도 확인해 봤어. 이건 처음이 아니야. 이 알바생, 정확히는 박민호라는 대학생인데 몇 달 동안 이런 식으로 돈을 빼돌렸어. 특히 노인들을 상대로.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절도범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권 사장님은 왜 그렇게 할머니를 몰아붙인 거예요? 김 반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 사장도 속은 거야. 민호가 교묘하게 꾸민 거지. CCTV는 권 사장이 집에 가져가서 보는데 민호가 그날 편집본을 만들어 놓은 거야. 할머니가 계산 없이 나가는 장면만 남겨둔 걸 권 사장에게 보여준 거지. 지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묘한 속임수가 있다니.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아내신 거예요? 김 반장은 살짝 웃었습니다. 가게 천장에 달린 CCTV만 있는 게 아니야. 길 건너편 은행에도 CCTV가 있거든. 거기서 편의점 입구가 보여. 내 할머니가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을 확인했지. 그리고 권 사장에게 원본 영상을 요구했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 사장님이 할머니께 사과할 건가요? 김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민호를 찾아야 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하거든. 이미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됐어. 지우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결백이 입증되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할머니가 겪으셨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권 사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김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전화로 알렸어. 처음엔 믿지 않더라.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니 할 말이 없더군. 민호가 권 사장의 신뢰를 이용해서 몇 달 동안 편의점 매출을 빼돌렸어.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수법을 썼지. 이미 계산하셨어요. 서비스예요. 같은 말로 혼란스럽게 한 후에 돈은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야. 지우는 할머니의 혼란스러운 기억이 실은 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산을 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다만 그 돈이 계산대가 아닌 민호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뿐이었죠. 권 사장님이 할머니께 사과하러 오겠대요? 김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찾아간다고 했어. 내 할머니와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 지훈의 마음은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 반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지훈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훈이 들어오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훈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반장이 CCTV를 확인했고 할머니가 계산을 했으며 진짜 문제는 알바생 민호였다는 사실을요. 할머니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정말이니? 그럼 내가 도둑이 아니란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는 절대 도둑이 아니에요. 오히려 피해자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권 사장님이 직접 사과하러 오신대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죠. 고맙다, 지훈아. 내가 할미를 믿어줘서. 지훈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품에 안겨 울던 그때 할머니는 항상 지훈의 편이었습니다. 이제는 지훈이 할머니의 편이 되어드릴 차례였죠.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자 권 사장과 김 반장이 서 있었습니다. 권 사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역력했죠. 들어오세요. 지훈은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권 사장은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오해를 했습니다. 민호 녀석이 저를 속이고 여사님까지 곤란하게 만들었네요. 할머니는 잠시 권 사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나도 내 기억을 의심했으니까. 근데 그 민호라는 아이는 어쩐데? 김 반장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들도 몇 명 확인됐어요. 대학 등록금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데 곧 잡힐 겁니다. 지우는 민호가 저지른 일이 잘못됐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상황도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특히 기억이 흐려지신 노인분들을 속이는 건 정당화될 수 없었죠. 권 사장은 할머니에게 깊이 사과했고 앞으로 편의점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죠. 할머니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김 반장과 권 사장이 떠난 후 할머니와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고 웃음소리도 크게 들렸습니다. 지훈아, 할미가 자랑스럽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할미를 믿어줘서 고마워.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할머니의 기억은 조금씩 흐려지겠지만 지훈이 할머니의 기억이 되어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와 지훈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아직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 사람들, 특히 소문을 퍼뜨린 오 여사와 같은 이웃들의 시선이었죠. 할머니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그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내일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눈을 떴을 때 이미 집안에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할머니가 오랜만에 활기차게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죠.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을 보니 지훈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훈아, 일어났구나. 어서 와서 밥 먹자.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하리만치 기운이 넘쳐 보였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생기가 느껴졌죠. 할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할머니는 수저를 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겠니? 지훈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특히 오 여사 같은 수다쟁이들이 할머니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할머니, 오늘 시장에 가봐야겠어요. 할머니는 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시장? 뭐 살 게 있니? 지훈은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결백하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 특히 오 여사 같은 분들에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근데 지훈아, 할미도 같이 가자. 내가 직접 얼굴을 보여야지. 지훈은 조금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그동안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시장에 나가기 꺼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지훈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할머니. 같이 가요.
아침을 먹고 두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평소와 같이 활기찼지만 지훈과 할머니가 지나가자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소식이 퍼지지 않은 모양이었죠. 저기 봐, 편의점에서 물건 훔친 할머니래. 손자가 불쌍해. 치매 할머니랑 산다니. 지우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질까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 오 여사가 몇몇 아줌마들과 함께 과일 가게 앞에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향해 곧장 걸어갔죠. 이순자 할머니, 어디 가세요? 과일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쉬는 날이라 시장 구경 좀 하러 왔네.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김 반장이 권 사장을 데리고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권 사장의 얼굴은 여전히 미안함으로 가득했죠.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김 반장의 목소리에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 여사도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죠.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이순자 할머니께서 편의점에서 우유를 훔쳤다는 소문이 돌았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여사는 특히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흘끗 쳐다봤죠. 그 소문은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CCTV 확인 결과 이순자 할머니는 분명히 계산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알바생이 그 돈을 계산대에 넣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오 여사는 입을 떡 벌렸죠. 권 사장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CCTV를 확인했습니다. 민호라는 알바생이 저를 속이고 이순자 할머니를 포함한 여러 노인분들에게 이런 짓을 했더군요. 이 자리를 빌어 이순자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권 사장은 할머니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권 사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네. 나도 내 기억을 의심했으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안함과 존경심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특히 오 여사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김 반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순자 할머니께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퍼뜨리는데 앞장선 분들도 계시죠? 김 반장의 시선이 오 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오 여사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는 그냥 들은 대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됐죠. 여러분, 나 이순자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비록 요즘 기억이 가끔 흐려지긴 하지만 훔치는 일만큼은 절대 하지 않아요. 내 손자 지훈이가 바른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솔선수범해 왔으니까요. 할머니의 당당한 목소리에 시장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 여사는 가장 부끄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순자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소문을 퍼뜨렸네요. 오 여사가 앞으로 나와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오 여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니 잊어버려요. 대신 앞으로는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는 퍼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 여사는 할머니의 관대함에 더욱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 사람들도 할머니에게 다가와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할머니 김치찌개 솜씨는 정말 최고인데 언제 한번 나눠주세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을 목격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장을 나오는 길 할머니와 지우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할미를 믿어줘서.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 할머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과 할머니는 맛있는 떡볶이를 사들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즐기는 간식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함께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사람들도 할머니가 결백하다는 걸 알게 됐고, 할머니는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무언가 걱정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걱정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할미가 점점 더 많은 걸 잊어갈 텐데, 그때도 내가 할미 곁에 있어줄 수 있을까?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바닥에 있는 주름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지훈을 위해 희생하신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듯이 제가 할머니를 모실 거예요. 할머니가 잊어버리는 것들, 제가 다 기억할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참 착하구나.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마치 그 어떤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할머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기 전 지훈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할머니처럼 정직하고 강인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생각을 안고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더 밝고 행복한 하루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방 벽에는 새로운 달력이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교복을 단정히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터라 새 교복이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올게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할머니의 기억은 조금씩 더 흐려졌지만 그래도 좋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편의점 사건 이후로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할머니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우리 지훈이 벌써 고등학생이라니. 시간 참 빠르구나. 할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학교에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할머니와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할머니는 뜨개질을 잠시 멈추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우리 지훈아?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변호사가 될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훈의 말에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변호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결심은 1년 전 할머니가 겪었던 일을 통해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만약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억울함이 어떻게 풀릴 수 있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겪으셨던 일처럼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지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할미는 너무 자랑스럽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다. 내가 변호사가 되면 할미 변호는 무료로 해주는 거지. 지훈은 깔깔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유머 감각은 여전했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는 VIP 고객이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따스한 봄 햇살처럼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아, 학교 늦겠다. 얼른 가렴. 지훈은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문 앞까지 따라와 지훈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할미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 그 말이 지훈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비록 기억은 조금씩 흐려지더라도 지훈을 향한 사랑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로 향하는 길, 지훈은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이 길이 두려웠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지훈을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지훈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지훈아, 오늘도 학교 가니? 공부 열심히 해. 우리 지훈이 벌써 고등학생이라니 세월 참 빠르구나. 할머니는 잘 계시지? 내일 시장에 같이 오시라고 해. 지훈은 그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예전에 할머니에 대한 소문을 가장 많이 퍼뜨렸던 오. 여사는 이제 할머니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문방구 앞을 지나갈 때 주인 아저씨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잠깐. 지훈이 다가가자 문방구 아저씨는 작은 공책을 건넸습니다. 이거 내 할머니가 어제 사고 두고 가셨어. 기억을 잊어가시니까 메모장으로 쓰시려고 하셨대. 지훈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메모장을 쓰기 시작했다는 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런 할머니가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제가 잘 전해드릴게요. 학교에 도착한 지훈은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첫날이라 모두 어색했지만 지훈은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입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장래 희망은 변호사입니다. 자기소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옆자리 친구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 혹시 그 편의점 사건의 주인공이니? 작년에 큰 뉴스였잖아. 지훈은 놀랐습니다. 그 일이 동네를 넘어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니. 하지만 부끄러울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지훈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으니까요. 응, 그래. 우리 할머니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었는데 다행히 진실이 밝혀졌어. 친구는 감탄하는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싶은 거구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꿈이 이렇게 확고해진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문득 파출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 반장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김 반장님, 안녕하세요. 김 반장은 지훈을 보고 반가운 듯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오, 지훈이구나. 벌써 고등학생이 됐네. 세월 참 빠르다. 지훈은 김 반장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 반장님,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김 반장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호사? 좋은 생각이야.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지우는 김 반장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따라 할머니의 모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지훈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왔구나. 학교는 어땠어? 지훈은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새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문방구 아저씨에게서 받은 메모장을 건넸죠. 할머니, 이거 어제 문방구에서 두고 오셨대요. 할머니는 메모장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맞다. 내가 요즘 자꾸 잊어버리니까. 중요한 일은 적어두려고 했지. 지우는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잊어버리시는 것들은 제가 다 기억할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내가 있어서 할미는 참 행복하구나.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가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도 했지만 지우는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경청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지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미래에 대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앞으로 할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지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서 할미 옆에 좀 앉아볼래? 지훈은 설거지를 마치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아, 할미가 점점 많은 걸 잊어가더라도 한 가지만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지훈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뭐예요, 할머니? 할머니는 지훈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에 대한 사랑이야. 그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마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점점 많은 것을 잊어가더라도 지훈에 대한 사랑만큼은 잊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요. 할머니도 제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잊지 마세요. 제가 항상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우리 지훈이. 할미가 내 옆에 있는 한 항상 너를 응원할게.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의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너머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죠. 지훈은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언젠가 제가 첫 재판에서 이기면 제일 먼저 할머니께 달려올게요. 그때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할머니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할미는 벌써부터 자랑스럽단다. 우리 지훈아.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지훈은 변호사가 되어 법정에 서 있었고 할머니는 객석에서 환하게 웃으며 지훈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할머니의 세상을 지훈이 밝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지훈의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